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현재 구간에서 2시 구간의 양시장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출발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12시 기점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갔었는데 1시를 기점으로 코스피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을 했고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대체적으로 좀 빠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 시장 이끌어줬다면 오늘은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코스피 받쳐주고 있는데요.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젠슨황 엔비디아 CEO를 만났다라는 소식 전해졌고 HBM 개발 속도에 관해서 엔비디아를 조금 앞서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 당연히 오늘 SK하이닉스의 호재가 되고 있고요. 또 이 밖에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율기판 쪽 코로나19 관련주 쪽 시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2,400선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번 주까지는 2,500선 위로 완전히 안착이 됐고요. 오늘 시장 사실 지수만 봤을 때는 지지부진 관망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코스피 시장 잘 살펴보면요. 신고가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장이 올라왔나, 언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나 하는 생각이 드는 기업들 꽤 많았는데 화장품 쪽이 그러했습니다. 이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용히 강한 업종이 바로 화장품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화장품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예상된다라는 커멘트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은 지난해 2024년에 꽤나 강했습니다. 수출이 잘 됐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K뷰티 쪽 워낙 인기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많은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유튜버들이 한국의 화장품을 이용을 하고 좋은 평가를 내놓고 또 좋은 풍평이 이어지면서 K뷰티 관련 기업들 주가 함께 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 부담이 있습니다. 2024년에 워낙 잘 팔렸기 때문에 2025년에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시장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러한 의구심이 있었고요. 수출은 여전히 고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화장품 쪽으로 전체적으로 중국 제외했을 때 수출 증감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 수출은 여전히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DM 쪽의 이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ODM 3사를 합산한 국내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25%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DM 3사를 합쳐도 25% 성장세이고요. 전체 화장품 수출만 봐도 여전히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이 나왔지만은 화장품 쪽은 수출 여전히 문제 없다라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떠한 기업을 봐야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펌텍코리아 좀 주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펌텍코리아 주가가요. 하루 만에 7% 가깝게 상승하면서 47,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지난 12월부터 주가는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33,000원대에서 출발했던 펌텍코리아의 주가가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꽤나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30% 가깝게 상승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꽤나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펌텍코리아는 2024
2025년 1월 들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의 경우에는 877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1%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31억 원대가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를 상회하는 수주 증가가 결국에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펌텍코리아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실적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1월에 그리고 2월에 발표할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K-뷰티의 글로벌 수요는 확대되고 있고요. 펌텍코리아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렌디한 제품 개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펌텍코리아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펌텍코리아는 말 그대로 용기를 파는 회사인데 펌텍코리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인디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회사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다양한 또 용기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요즘에 또 특이한 용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펌텍코리아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탑10 거래처 매출 비중이 30%에 불과함에도 고객사가 1년 사이에 30% 넘게 증가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국내 기업들 살펴봤더니 LG 생건 있었고요. 이니스프리, 에뛰드, 클리오, 비디비치, 닥터자르트 우리가 알만한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들은 펌텍코리아로부터 용기를 받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펌텍코리아의 용기를 받아서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좀 화장품 브랜드들 현재 나와 있는데 샤넬이 있고요. 비오템 있고 에스티로도 있고 클리니크 있고 알만한 굵직굵직한 화장품 기업들은 펌텍코리아로부터 용기를 납품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텍코리아의 최근 주가를 또 끌어올린 요인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피델리티의 FIL 리미티드가 펌텍코리아의 지분을 5% 넘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마녀 공장이 한 투자 운용사에게 매각됐다는 소식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읽혀지고 있는데 많은 투자사들은 최근에 K-뷰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피델리티는 펌텍코리아를 선택한 듯합니다. 펌텍코리아 앞으로 주가 흐름 그리고 실적 흐름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펌텍코리아 앞으로도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번 4분기 실적 괜찮습니다. 4분기 실적이 왜 좋나 봤더니 일단 보시다시피 펌프 쪽에서 매출이 좀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스틱 쪽도 꽤나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컴팩트 쪽, 튜브 쪽도 모두 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기식 쪽에서 약간의 좀 미스가 나긴 했지만요. 화장품 용기에서는 여전히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실적을 이끌었던 것은 보시다시피 펌프 쪽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펌텍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지고 온 사진인데 어떠한 좀 펌프 용기를 만드나 봤더니 굉장히 특이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펌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전에 생각을 했을 때는 펌프형 이 화장품을 한 가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눌러서 짜는 굉장히 일반화된 그러한 튜브 쪽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펌텍코리아는 굉장히 특이한 이러한 펌프의 화장품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2025년에 주인공은 스틱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스틱형 화장품이 앞으로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펌텍코리아 2025년에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도 좋고요. 주가 흐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주가 흐름 함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법한데요. 펌텍코리아뿐만이 아니라 ODM 3사도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조용히 강하고요. 수출에도 좋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에 대한 효과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로 화장품 쪽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별로 어떤 시그널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종목 시그널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네, SKC 소식입니다. 유리기판을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대두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25에서 반도체 소재 유리기판이 주목받으면서 관련주들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SKC의 핵심 부품인 유리기판을 엔비디아에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젠슨황 CEO와 만난 뒤에 SK 부스에서 SKC 유리기판 모형을 집어들고 방금 팔고 왔다라고 발언한 것도 알려지면서 엔비디아에 향한 공급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소식에 그룹주 동반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올해 24조 3천억 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년에 20조 4천억 원 대비 약 19% 증가한 수치이고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기술 등 미래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독감 그리고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단키트주 관련주들의 또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독감과 코로나19 환자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서울의 체감 온도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매서운 추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독감 환자 증가율이 8년 만에 이에 따라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최근 중국에서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 중 하나인 HMPV 감염자가 계속해서 증가 중이고요. 특히 14세 이하의 확진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4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이 2천억 원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컸었던 유럽 시장에서의 부진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분야에서의 사업 매출 인식 지연에 따라서 컨센서스를 밑돈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1분기까지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부진 이어질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가지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조금 더 눈길이 가실까요? 일단 오늘 SKC 관련된 유리기판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전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된 CS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SKC의 유리기판에 엔비디아향 공급이 시사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고요. 최 회장은 부스 내 전시된 SKC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 올리면서 방금 팔고 왔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고 시장은 이를 공급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이는 최 회장이 이날 젠슨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다는 것에서 좀 합리적인 추측이다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리기판은 반도체 산업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만큼 주목을 받는 제품인데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에 비해서 표면이 상당히 좀 매끄러워서 노광 장비를 활용할 때 더 많은 초미세 선폭 회로를 그려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속도를 40%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전력 소비량은 50% 정도 감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KC는 글라스 기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미국 조지아주의 양산 공장을 준공하고 상업화에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4년 미국 정부로부터 7,500만 달러의 생산 보조금을 받았고 또 연구 개발비도 1억 달러를 현재 받은 상황이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AI와 관련된 내러티브와 연관된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공략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있으실까요? 오늘은 어제 급등세를 보였던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전일 J&J의 자회사인 얀센이 마리포사 임상에
OS 데이터,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경쟁 약물인 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소가 37개월이 나왔고 레이저티닉과 리브리반트 병용에 대한 OS 데이터는 50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쟁 약물 타그리소 대비해서 12개월 이상의 개선된 수치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얀센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레이저티닙이 세일즈로 인해서 차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8천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약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물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폐암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데 이번 데이터로 인해서 J&J 측에서는 마케팅 전략에 좀 힘을 실어주는 좋은 데이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전일 급등이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13만 원에서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작년 10월 고점이 16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목표가 16만 원까지 제시해 주시네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나란히 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 SDI,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세 번째로는 유한양행,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태성, 세 번째로는 루닛, 네 번째로는 하이젠 R&M, 다섯 번째로는 네이처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두 번째로는 제주 반도체, 세 번째로는 엑시콘, 네 번째로는 대동기어, 다섯 번째로는 기가비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 세 번째로는 한화인더스트리얼,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SK스퀘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HMM 세 번째, 네 번째로는 네이버,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5위권으로는 유니테스트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4위권으로는 로보티즈, 3위권으로는 삼천당제약, 2위권으로는 JNTC, 1위권으로는 하이젠 R&M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5위권으로는 ISC, 4위권으로는 알테오젠, 3위권으로는 신성델타테크, 2위권으로는 엑스게이트, 첫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반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지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좀 잃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지수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데 시장 그래도 한산하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그동안 우리 시장이 올해는 또 가장 글로벌 증시에서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작년에 제일 못난 증시가 올해 강하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옵션 만기 영향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물을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옵션을 하방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상방 포지션을 열어놨다라고 해서 제가 무난한 옵션 만기일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보고 있는데 오늘 뭐 마감까지도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급등도 없고 급락도 하지 않는 정도면은 가장 무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하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이 부분도 장 마감쯤 이제 오후장 오니까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편안하실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2,400을 이탈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살짝 흔들어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고 2,400 아래로 내려갈 리는 없고 2,500 돌파할 모멘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눌렸던 부분과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지금 수출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수 경기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은 거지 기업들 자체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출 기업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지금 이 구간에 있는 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2,500 넘어가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도의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넘어왔습니다. 2,500포인트 같은 경우는 바로 넘어왔고 저항도 강하게 안 받는 모습 양호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기일은 이렇게 편안하게 넘어갔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도 약했던 이런 코스피 같은 경우가 그래도 뭐 자존심을 회복하는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의 투심을 조금은 개선시킬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다만 환율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느냐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또 쉽지 않다라는 측면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을 보면서 우리가 1월 효과를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기존에 투매가 한번 발생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한 달 동안 말씀드렸더니 결국 투매가 나왔습니다. 이 움직임이 나와야지 코스닥이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681번 정도 지지력 테스트한 이후에 또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죠.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조정도 빠르게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 꼬리 달려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오전장만 해도 코스피에 대비해서 코스닥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장중에 조정을 마무리하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제대로 된 조정을 주지 않고 횡보하면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갈 가능성이 보이는 아주 좋은 수급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 1월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낙폭 과대했던 대형주들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된다? 자금이 좀 분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생각한 정도까지 된다. 만약에 코스피가 덜 올랐거나 약했으면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 상승률이 조금씩 더 올랐을 겁니다. 10%에서 30%씩 더 올랐을 수 있어요. 급등하는 종목들이. 다른 큰 자금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한 정도, 평소에 1월 효과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안도감을 좀 느낄 정도, 여러분들도 이제 공포감을 조금 해소할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심리를 개선하는 정도는 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CES는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해서 이제 순환매를 좀 노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동안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우리 말로 없는 시간에 준비 많이 했었고 그 종목들이 지금 우수수 올라와서 멋진 수익률 달성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순환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얘기 들으신 얘기가 방금 팔고 왔다였을 텐데요. 뭐 조금 이따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난달에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지금은 넘어가고요. 지금 고민되는 건 이거 같아요. 그러면은 CS 관련주들 다 많이 오른 것 같다. AI 올랐고 로봇주도 올랐고 뭐 이번에 유리기판도 올랐고 기존에 뭐 양자 컴퓨터도 올랐고 다 오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뭐 사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제 순환매를 노리는 방법, 어떤 섹터를 여러분들이 또 쉬고 있을 때 볼 수 있는지 오늘부터 해서 또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금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시장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또 잘 모르겠고 손이 안 가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지 안타, 1루타, 3루타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타 종목 하이브 골라오셨네요. 네. 작년 한 해 가장 시끄러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소송, 분쟁 이슈도 있었고 오너 리스크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해소됐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아직 해소 안 됐죠. 이 부분이 해소되려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하이브라는 기업이 탄생하게 된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BTS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알고 있는 참 한국 기업이지만 한국 그룹이지만 정말 특이한 그룹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또 마케팅도 너무나도 잘했고요. 그래서 뭐 그동안은 이제 앨범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뮤직비디오로 이제 뭐 홍보를 하고 직접 뭐 발로 뛰어가지고 미국을 가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온라인, 이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이 글로벌 시장에 제대로 공략에 성공한 이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의 이 K-팝 문화가 글로벌 시장으로 더욱더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 이제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 싸이 씨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잠깐 반짝하고 사실은 조금은 시들어들지 않았나, 연속적으로 이어가지는 못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유튜브를 공략한다는 이런 전략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 제대로 반응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K-팝 스타들이 그런 비슷한 루트를 통해서 해외로 나갔고 BTS의 영향력이 뭐 거의 뭐 지금 시대의 비틀즈급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최고의 영광스러운 뭐 얘기죠.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자, 이런 영향력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게 이번에 군대를 다 갔다 와서 뭐 이번에 군필소년단이라고도 사람들이 부르던데요. 예, 완전체로 이제 하반기에 컴백하는 기대감이 있다. 솔로로도 빌보드에서 정상을 지키는 이런 개인 솔로 멤버들인데 다시 한번 뭉친다라고 하면은 그 기존에 있던 아미, 이 글로벌 아미들이 뭉치면서 또 한번 이제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어도어 리스크 때문에 이 기업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CEO의 이미지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BTS의 파급력을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이제 뉴진스나 이런 부분에 이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투자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회수해야 되는 구간인데 그런 부분을 좀 누리지 못했고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라는 부분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좀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서로 이제 공격을 좀 이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좀 잠잠하죠. 이 부분은 뭐 법정에서 알아서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조금 무뎌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바람이 다시 불어오고 있고 이제 신규 보이그룹 같은 경우도 데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워낙 뭐 기존 그룹들이 잘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리스크들이 이제 잔재하다 보니까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데뷔를 해도 이상할 게 없고 이제 BTS의 이제 동생 그룹들이 지금도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성장 동력까지 계속 갖춰 나가고 앞으로도 더욱더 뭐 발전할 수 있는 뭐 글로벌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타카홀딩스도 인수하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성장 가능성 충분하다. BTS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나머지 그룹들도 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올해는 하이브 지금 바닥권부터 해서 계속 모아가는 거 저는 뭐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 종목 하이브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이다. BTS 기다려보면서 접근해보는 전략으로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1루타는 UTI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모멘텀들에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해서 이제 스마트폰용 카메라 윈도우의 강자죠. 이 부분의 매출이 거의 한 97%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굉장히 끈끈하게 가고 있는데
이 기업의 고민은 이건 것 같아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있느냐라고 해서 UTG나 UFG, 그러니까 우리 초방막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리 패널, 그리고 이제 폴더블에 들어가는 유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뭐 장벽이 계속 막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에서도 폴더블 쪽을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도 계속 등록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폴더블 커버 글라스 애플의 탑재 기대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솔솔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코닝이 원래 애플에서 투자한 기업인데 코닝이랑 공동 특허까지 출원하면서 이런 기대감을 계속 높이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런 뭐 애플에 대한 기대감 이제 올해 정도에는 슬슬 한번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아이폰이 생각보다 부진했던 만큼 올해는 그래도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회복하는 이런 구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베트남 투자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이런 기대감이 열려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뭐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순환매를 노릴 때 제가 항상 이 트렌드가 오기 전에 선점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출발하는 이런 모양에 있는 기업이고 눌림목까지 뭐 예쁘게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생각해서 관심 가져보신다라고 하면은 2루타 정도는 쉽게, 그리고 2루타가 한 번이 아니라 타선이 돌 때마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2루타 종목으로 오늘 순환매 종목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2루타 종목 UTI 살펴봤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대원제약 들고 오셨습니다. 국내 독감 환자가 지금 8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코로나19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런 소식에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 백신주로 또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대원제약에 집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이제 올해 들어서 뭐 가장 추운 이런 뭐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밖에 가면은 다들 이제 뭐 패딩이나 뭐 꽁꽁 싸매고 다니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독감이 대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치료제가 이제 슬슬 품귀 현상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뭐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가동률을 계속 높이면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품귀 아니라고 합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실제로 저도 이제 이번 겨울에 한번 이제 병원도 다녀오고, 왜냐면 이 인후염이라는 게 나오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고 했더니 거기서 또 거담 치료제로 이 대원제약의 약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약국에 가서 그냥 사면 콜대원이라는 제품이 나오고, 그리고 처방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코대원이라는 제품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제품을 저도 이제 뭐 자주 이제 뭐 구매해가지고 이제 섭취를 하고 예방도 하고 하는 편인데, 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다 보는 이런 제품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조금 화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추가적으로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계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임상 3상 뭐 진행 예정이고, 위산분비 억제제 같은 경우도 임상 2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본다라고 하면은 뭐 계속 꾸준해서 신약을 개발해서 나간다라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이 나오면은 매년 늘어가는 이 매출액이 10% 정도 R&D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성장 꾸준히 이뤄 나간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라고 해도 R&D 기간이 한 9년에서 15년? 이 정도는 보통 기본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적자를 보면서 뭐 사채도 끌어오고 증자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안 심리가 계속 커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버는 기존의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출시돼 있는, 그리고 뭐 제너렉이나 이런 쪽으로 뭐 진출해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R&D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고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SD생명공학 지분을 72.5% 인수를 했죠. 지금 거래 정지 상태예요. 그런데
개선 기간 부여받고 이번에 올해에 만약에 거래가 재개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성장성 같은 경우도 이제 대원제약이 다 흡수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도 오늘처럼 이제 출발한 다음에 살짝 쉬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독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하고 추가적으로 인수한 기업에 대한 이런 시너지 효과 같은 경우를 노릴 수 있다라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3루타 정도는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3루타 종목 대원제약, 감기약 관련 주식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루홈런 종목 공개하기 전에 그동안의 만루홈런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새로운 만루홈런 종목이 탄생했다고요? 네, 제가 뭐 1월에는 아마 한 뭐 2종목 정도 추가돼서 3개 정도가 말로 홈런에 등극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말로 홈런이 등극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목표치를 좀 높게 설정을 해놓은 종목들이 많아서 뭐 50% 이상, 뭐 70% 거의 2배 가까이 해놓은 이런 종목들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2025년에는 이런 종목들이 다수 탄생할 겁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방금 팔고 왔다. 그 얘기에 대해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뉴스가 나온 다음에 추격 매수하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죠.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미 지난달에 계속 말씀드렸고 사실은 얼마 전에도 제가 HB테크놀로지 말씀드려서 유리기판 다시 보셔야 됩니다라고도 강조를 해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4위권에 HB테크놀로지까지도 같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금 숫자가 변하고 있죠. 한번 올라온 다음에 멈추는 게 아니라 전체 종목들이 2위권부터 해서 5위까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없던 종목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말로 홈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트렌드를 따라간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럼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트렌드는 미리 내가 선점을 하고 내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아서 모아가서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 거지 추격해서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미 늦는다.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2025년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는 주식인생 2회차로 해서 그동안 좀 섭섭했던 주식시장에 대해서 올해는 여기가 정말로 천국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인생 2회차 어렵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하지 않고 트렌드가 있을 때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를 미리 내 포트폴리오에 다가온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지금 하루에 20분밖에 안 되는 이 말로 홈런 시간에만 잠깐씩 집중하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트렌드는 미리미리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늘의 말로 홈런도 집중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또한 뭐 다음 달 정도까지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또 12월에 준비한 게 1월에 폭발하듯이 2월, 3월 사이에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KC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유리기판 대장주. 저희는 먼저 12월 20일에 이렇게 선점을 해놨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포착해서 선점하는 이런 전략 함께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은 바로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사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뭐 2시에 시작하자마자 화장품 수출입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앵커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오늘 하루 종일 내내 방금 팔고 왔다만 들으셨을 겁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슈만 계속 나와요. 로봇이 이슈다 하면 로봇 이슈만 계속 나오고 그런데 화장품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좋았고 기존에 중국에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의존도가 높았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발상을 살짝 전환해서 종목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이 기업은 제가 자신 없으면 OEM, ODM 기업 보세요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뭐 3대장 보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기업은 ODM 전문 기업입니다. 본인들의 제품에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기업입니다. 색조 화장 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보이는데 립하고 아이 쪽 이런 뭐
메이크업 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보인다라고 해요. 사실 저는 남자다 보니까 사실 아이 메이크업이나 이런 데는 보는 눈이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립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많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대화할 때 항상 입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립 제품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갖다 보니 저도 이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 북미의 K뷰티 기업 중에 가장 꾸준한 성장을 하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요. 북미랑 유럽에만 매출 비중이 30%가 넘는 기업이에요. 중국은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물론 중국에도 진출원에 있는데 중국에 그렇게 의존도가 과하지 않다라는 측면 굉장히 좋고요. 글로벌 고객사,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뭐 클리오 같은 기업들은 뭐 우리나라 브랜드니까. 그런데 입생로랑은 다 아시죠? 저도 선물할 때 고민되면은 그냥 편안하게 선물할 수 있는 게 립 제품으로 이 회사 제품을 많이 선물을 합니다. 자, 레어뷰티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인플루언서 그리고 연예인들이 최근에 계속 뷰티 상품을 이제 런칭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보실 수가 있고, 타르트 인투유 계속 뭐 미국 브랜드나 중국 브랜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ODM으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 죄다 뭐 립 제품 공급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좀 공급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맨이라고 저는 이제 들어만 봤는데 뭐 젊은 층, MZ세대층에서는 그래도 꽤 인기가 좋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현재 시즌에 아주 잘 맞는 기업이 아닌가 싶고요. 자, 가격적으로는 지금 44,0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권 정도면은 누가 봐도 바닥권에서 기간 조정 받고 있는 기간 아닙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양봉이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량 크게 늘리시면 되고요. 지금은 하루에 한 주씩 이렇게 모아간다라고, 혹은 수익금이 나면 수익금을 챙겨서 이 종목으로 이제 매수를 진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아가신 이후에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위에 이제 6만 원까지는 1차 목표치로 하고 7만 원까지, 제가 목표치를 항상 이렇게 높게 잡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치를 7만 원까지 이렇게 잡으시면은 편안한 이런 매매가 되실 거고, 여기 지지선이 4만 원 돼 있죠. 요 4만 원을 종가로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하신 다음에 회복될 때 다시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까지 깔끔하게 진행된 종목인 것 같으니까요. 오늘의 트렌드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네, 트렌드를 읽어주시는 우리 이재선 파트너, 오늘의 말로는 종목 CNC 인터내셔널로 살펴봤고요. 1차 목표가 6만 원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비츠로셀입니다. 당당한 실적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24년에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되고 이후에도 지속 성장을 하는 글로벌 1등주입니다. 이에 맞춰서 기업 가치도 지속적으로 레벨업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당당한 실적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업은 어떠한 기업인지 좀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987년에 설립됐고 2002년에 이제 비츠로 계열에 편입됐고 2009년에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최강의 경쟁력을 가진 리튬 전지 중에서 1차 전지의 글로벌 선도업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누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본다면 스마트 미터링에 쓰이는 흔히 말하면 이제 보빈 타입 전지가 64%, 그리고 석유가스 시추에 쓰이는 고온 전지가 15%, 그리고 방산 제품에 쓰이는 앰플하고 열 전지가 12% 정도가 되겠습니다. 리튬 1차 전지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1조 정도로 시장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쟁 업체는 프랑스의 사프트,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디난, 같은 업체고 이들 업체들이 프랑스의 에너지 기업인 토탈에 편입이 되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에 비츠로셀은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미터링, 스마트 미터 분야에서는 강력한 1등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순위는 3위지만은 실질적으로 리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 미터가 과거에는 전력이 중심이었습니다. 전력은 보조 역할, 그러니까 보조 전원이기 때문에 소형이었지만은 지금은 수도하고 가스로 진화가 되면서 이거는 주 전원이 되고 대형 제품이 되기 때문에 매출 사이즈도 커지고 전체적으로 ASP도 높아지고 또 이 가스와 수도 분야는 북미 중심에서 이제 유럽으로 시장이 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을 지속할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력인 이 스마트 미터링 분야의 확고한 글로벌 1등이고 이쪽 시장은 고성장이 되는 가운데서 또 트럼프 시대에 석유가스 시추 분야 그리고 방산 분야 쪽에서도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 미터 쪽에서는 1등, 그리고 방금 전에 석유가스, 방산 쪽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분야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석유가스 시추, 이제 북미의 인프라 관련주다 할 수 있죠. 일단 가스하고 수도 미터링 쪽에 스마트 미터가 있지만은 이쪽은 고온 전지라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추를 할 때 쓰이는 거고 미국 내 2위 업체입니다. 미국의 일렉트로캠이라는 업체가 1위이지만은 우선 트럼프 2.0 시대에 되면서 이쪽 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몇 년 전부터 셀 중심에서 이제 배터리 팩, 모듈까지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고객사하고 개량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면서 역시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츠로셀은 대형 고객을 주로 갖고 있지만은 중소형 고객을 갖고 있는 북미 업체를 좀 M&A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석유가스의 시추에 들어가는 고온전지 분야는 팩 업계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면서 고성장을 계속할 거다 하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24년에 매출 비중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방산은 4가지 제품군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방산 수요가 글로벌히 자주국방이 강화되면서 중요성이 커지는데 첫 번째는 초소형 앰플 전지입니다. 이거는 한화의 천무라는 무유도탄 관련 제품이고요. 중형 앰플 전지입니다. 인도 국방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열 전지입니다. 열 전지는 미사일의 유도 관련해서 꼭 필요한 전지입니다. 이쪽의 경우에는 계열사인 비츠로 밀텍이 제조를 하고 로컬 수출까지 담당하지만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비츠로셀이 튀르키예, 이스라엘, 사우디 등 직수출을 담당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TMMR이라고 하죠. 차세대 군무전 시스템에도 납품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방산 분야는 중기 성장을 주도할 거다 이런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석유가스, 방산 쪽 짚고 왔습니다.
일단 비트로셀은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좀 저변을 넓혀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어느 쪽 신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ESG 경영 쪽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리튬 1차 전지는 지속 성장을 하고 했지만은 시장 규모가 1조 정도인 상황이기 때문에 신사업의 이제 추진 방향은 두 가지 쪽입니다. 하나는 리튬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분야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리튬 메탈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트로셀은 캐나다의 메이크센스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R&D를 공유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다양한 업체하고 제휴를 하고 국책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튬 메탈 전문 연구소를 만들었고 또 지금 공장이 제1캠퍼스인데 제2캠퍼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튬 2차 전지의 소재 분야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차세대 전지용 리튬 호일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분야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탈 분야인데 이 메탈 분야는 내재화를 하고 있고 전 세계 납품하는 자기 제품을 포함해가지고 리사이클링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그러니까 리튬 2차 전지의 소재 분야하고 메탈 분야는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와 관련돼서 업그레이드된 뉴스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ESG 경영에 적극적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우선 이제 ESG 평가 관련해서 에코바디스라는 프랑스 소재의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데 24년에는 이제 메달권 바로 이하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목표는 우리의 동메달, 브론즈 메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많은 업체들이 브론즈 메달을 시작으로 실버, 골드, 플래티넘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는 회사의 동기부여도 될 것으로 보이고 뭐 환경부터 시작해서 리튬 공급망까지 그러니까 지속 가능 조달 이런 측면까지 따지기 때문에 25년에 동메달, 브론즈 메달을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ESG에 긍정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환원 정책도 적극적입니다. 배당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24년에는 배당이 크게 늘어날 거다 하는 측면이고 또 CEO를 포함해서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금년 2분기 내에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겠지만은 아주 긍정적으로 그래서 실적의 코스닥의 모범이지만은 밸류업에서도 모범이다. 이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2분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적을 좀 짚고 갈 텐데요. 2024년에 실적 모멘텀이 강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에 253억, 첫 200억대를 기록하고 20년, 21년에는 180억대, 170억대로 마이너스, 감익이 됐었습니다. 근데 22년에 288억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자, 23년에는 377억으로 또 경신을 했고 금년 3분기까지 누계 영업이익은 369억입니다. 23년 연간치의 98%를 달성했기 때문에 24년에는 500억대 그리고 조만간 600억대를 향해서 빠르게 실적이 레벨업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주 전원으로 바뀌면서 제품이 대형화되고 있던 측면, 또 매출액이 2천억대 이상으로 레벨업되는 측면, 또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환효과 등이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앞서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기 앞서서 2017년 4월 달에 공장이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복구를 했는데 제가 복구했을 때 그 캠퍼스를 갔었습니다. 대단히 최신이고 뭐 자동화 설비고 시험 설비고 엄청나게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화재라는 큰 화마를 겪고 나서 오히려 1년 만에 글로벌의 진짜 강한 리더로 부각이 된 부상을 한 글로벌 강섭 기업이다. 이런 측면을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25년에는 투자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속 성장이 가능할 거다 하는 측면이고 몇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우선 코스닥에는 인정되는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4년 연속 라이징 스타에
이미 선정도 됐고요. 두 번째로는 비츠로셀의 경우는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돼서 전문 경영인이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다. 또 영업이익률도 과거에는 10% 중반대에서 25% 중반대로 레벨업되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을 갖고 있다 측면입니다. 주가는 이미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최고가 수준입니다. 최고가 수준인데 최근 들어서는 최근 저점 기준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아마 24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측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외국인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과거에 23년 3월 달에 외국인 지분율이 31%로 최고를 기록하고 그리고 중간에 20%로 낮아졌다가 지금 딱 30%에 와 있습니다. 뭐 유수의 기관들 2개 기관이 뭐 8%에서 10% 정도를 이미 지분 취득을 해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분위기고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 과거 31%인 외국인 최고 지분율을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의 모범이자 밸류업의 모범이 될 거다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시가총액이 레벨업 되기 때문에 우리 투신하고 연기금도 충분히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2만 1,000원대, 2,000원대에서 2만 5,000원대로 레벨업 됐지만 조심스럽게 3만 원대 레벨업이 이르러 나서는 우리 이제 흔히 말하면 탈스몰캡, 시가총액 1조를 향해서 미래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강소기업이고 글로벌 1등주고 실적과 밸류업의 코스닥 모범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비츠로셀 만나보고 왔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주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문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 CES 2025에서 들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 그리고 발언들이 국내 증시의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SKC의 경우에는 이번 CES에서 글라스 기판의 실물을 공개해서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유리 기판, 글라스 기판의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에 비해서 표면이 훨씬 더 매끄럽기 때문에 노광 장비를 활용해서 더 많은 초미세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40%나 더 빠른 반도체 데이터 처리 속도를 자랑하면서도 전력의 소비량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리콘 중간 기판을 중간에 끼워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패키지의 두께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라는 점도 장점인데요. SKC는 이번에 AI 서버의 속도를 끌어올릴 솔루션으로 유리 기판을 소개했고요. 최태원 SK 회장이 이 반도체 기판의 샘플을 들고서 방금 팔고 왔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엔비디아향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태원 SK 회장은 또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직접 만났다라는 긍정적인 대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황 CEO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HBM 개발 관련 논의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동안은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보다 뒤처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를 조금 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간의 역전 형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면서 서로 개발 속도를 더 빨리 하자는 것이 HBM에서 나온 전체 얘기였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HBM 개발 경쟁력 관련해서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젠슨황 CEO와 피지컬 AI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젠슨황 CEO는 지난 6일에 있었던 CES 기조 연설에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피지컬 AI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CES를 통해서 SK그룹주가 얼마나 더 새로운 기회를 많이 모색해 나갈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켓 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오늘 정말 춥던데 감염병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주는 이번 주 초부터 약간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어제까지 또 강한 슈팅이 나오기도 했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주를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요거 좀 지나가고 관망을 하는 게 좋을까? 이 두 가지 선택지 두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님. 추가적인 설명을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질문에 대답부터 드리면은 저는 뭐 지금 좀 지켜보자 관망 정도. 네. 관망하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관망입니다. 오, 네. 두 분의 의견이 같습니다. 왜 관망으로 보실까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으면 이런 테마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기 마련인데 이런 테마들 말고서도 지금 시장에서 바닥 잡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서 시장에 신경을 그렇게까지 쓸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지금 폭스 바이러스라고 뭐 얘기하는 것도 있죠. 엠폭스 바이러스, 그 다음에 메타뉴머 바이러스. 요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질병관리청에서 4급 호흡기 질환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감기니까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 감기는 우리가 보통 병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감기 일종이니까 2014년도서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부분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종목군들 움직임을 좀 약간 살펴보면 뭐 진단키트 쪽에서 뭐 수젠텍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호흡기 쪽에서 뭐 메디아나 메가이 CS, 그다음에 감기니까 감기약에서 뭐 대원제약, 일동제약 이런 기업들이 좀 약간 시장에서 지난주 말서부터 초반까지 이번 주 좀 관심을 받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하락하더라도 안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기존 거래량보다 많긴 합니다만은 그 상승했을 때 거래량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약간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심권에 좀 약간 멀어지고 있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테마는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이 어떤 이 질병의 어떤 파기력을 봤을 때 길게 갈 테마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없고 테마가 없으면은 이런 게 잘 올라가는데 이미 테마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정말 강력한 테마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방금 팔고 왔다, 유리 기판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오늘 거의 거래대금이 그쪽으로 쏠렸고 이렇게 뭐 감기, 전염병 관련해서 좀 이슈가 부각될 만한 그러한 룸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거래 대금도 크게 실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박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이긴 한데요. 일단은 이런 이제 사람 메타뉴머 바이러스가 최근에 좀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 캄보디아, 뭐 다양한 말레이시아 이제 이런 나라들까지 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뉴욕에서도 이제 독감이 상당히 좀 유행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제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움직이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게 통상적인 경향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늘 이제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소 진짜 부진한 그런 이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질병관리청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조금 보면은 지난해 마지막 주, 즉 12월 22일에서 28일 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 수를 나타내는 이제 이런 이제 분포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 73.9명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전주 31.3명 대비 이제 2.41%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이제 호흡기 질환, 이제 감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퍼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다, 통상적인 경향이다라고 이제 WHO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이런 테마가 다소 조금 이제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미 한 며칠간 또 상승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따라잡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관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선희 파트너님도 감기 다 나은 듯하네요. 예. 네, 사실 좀 감기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약간 테마격으로 움직이면서 관련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지금 다른 테마도 많고 다른 모멘텀도 많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렇게 금방 끝날 테마에 진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늘 변동성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LG전자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지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다소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역대 최대 연간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만 떼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63% 이상 하회하게 됐습니다. 지난 4분기 LG전자는 매출액이 22조 7,775억 원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46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53.3% 감소하게 됐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80% 이상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하반기 들어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해상 운임의 급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고요. 또 재고 건전화 차원의 일회성 비용도 발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LG전자는 급등하는 해상 운임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물류비에다가 관세와 신사업 관련 비용 등의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한 TV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 역시 실적의 악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의 출범을 앞두고 관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더욱더 우려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다소 엇갈린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에서는 B2C 부진 여파로 인해서 가전사업부의 영업 적자가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내놨고요. 홈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에서 주요 사업이 모두 부진했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1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에도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똑같은 목표 주가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어닝 쇼크가 미래 수익성을 위한 빅베스다. 부실 자산을 한꺼번에 손실 처리한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과 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주가는 신성장 동력의 성장을 점진적으로 반영할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M증권에서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물류비 의 기저상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트럼프 2기 관세 문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 주가는 가장 나쁜 워스트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 11만 원 선으로 제시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11만 원에서 12만 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좀 크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주가는 꽤나 내려왔고
또 수급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57,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근호 이사님 갑자기 한국콜마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 한국콜마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를 굉장히 힘들게 올렸다가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고 다시 올리면서 주가를 계속 레벨업 시키는 게 어떤 특징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근데 될 것 같아요. 한국콜마는 좀 보니까 다른 거랑 다르더라고요. 약간 다르긴 하죠. 그죠. 네,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 11월 달에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좀 두 가지 이유가 좀 있었죠. 트럼프의 관세,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좀 약간 미미하다. 이런 것들로 11월 달에 좀 급락이 나와 있는데 오늘 두 개의 증권사에서 좀 약간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갖고 나왔는데요. 대신증권이랑 하나증권에서 의견을 냈는데 대신증권은 좀 약간 보수적인 좀 의견을 냈습니다. 하나증권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좀 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양 증권사 모두 6,011억 정도를 똑같이 제시를 했고요.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460억이 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그다음에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520억을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양 증권사가 좀 약간의 엇갈린 좀 의견을 좀 냈는데. 대부분 공통적인 의견은 뭐 누구나 다 아시듯이 ODM은 잘 되고 있는데 하나증권 쪽에서 좀 약간 더 긍정적으로 본 이유는 한국콜마가 이제 연우라는 이제 화장품 용기 기업을 인수를 했었죠. 그 연우 관련돼서 매출이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품 기업들 이제 ODM 업체들을 우리가 볼 때 생산 캐파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2014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국콜마 미국을 제외하고 국내 기준에서 공장 가동률이 100%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올해 2025년도에 생산 캐파가 20% 정도가 늘어나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두 번째 공장, 이제 ODM 공장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화장품을 만들어 달라고 발주를 해야지만 그 공장이 돌아갈 텐데 그 공장에 얼마만큼 수주를 받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시장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일단 한국콜마가 올해 작년과 비슷하게 좀 약간 플랫한 실적만 나오더라도 11월 달에 급락한 부분의 주가는 당연히 좀 메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특이하게 관심받을 주가 흐름은 아니지만 이제 급락 후에 옆으로 기간 조정, 그다음에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한국콜마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 말씀처럼 두 개의 증권사의 투자 의견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약간 좀 엇갈렸죠. 이례적인 네네. 의견인 것 같은데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20% 정도 하향을 한 것 같고요. 보니까는 중국 쪽이 그래도 부진하니까 조심해라라는 게 요지인 것 같고 또 반면에 하나증권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 계속해서 수익이 좋아질 것이고 여기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연우에서 용기 쪽에서 또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이다. 완전히 상반된 의견입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의견 참고하셔서 화장품주 매매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캠트로닉스입니다. 박정신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오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이제 YC캠이라는 종목, 즉 한마디로 그 관통 전극의 이제 동도금 처리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도 강력한 흐름을 오늘 한 20% 정도, 19% 막 지금 상승력이 막 나오고 있고, 또 이제 SKC도 오늘 한 또 계속적으로 이제 급등력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캠트로닉스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거 16,000원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덧 오늘 장중에 19,000원, 그리고 오늘은 18,000원대 지금 이렇게 살짝 내려와서 좀 머물러 있는데, 이대로 2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계속적으로 좀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거나 이제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트산을 좀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것이 노광 공정에 적합한 포토레지스트에 적용되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디스플레이를 얇게 가공하는 이제 식각 작업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애플향 디스플레이 식각 작업을 이제 거의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이제 유리기판 강화를 위해서 유리기판 관통전극 기술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삼성 전기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캠트로닉스도 좋은 흐름을 앞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상승력이 나오면서 이전 주가 위로 이틀 연속 지금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로 접근할 수 있냐 하면요.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지난 양봉의 중간 가격 17,100원짜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천천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대로 상승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단기적인 저항은 19,800원 정도 라인인데 이 자리를 혹여라도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21,500원 그리고 23,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끌고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리 기판 쪽은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인데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2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현대차가 오늘 아침에 딱 개장하자마자 24조 원 한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대차의 투자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현대모비스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현대 기아차 그룹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특별한 부분은 아니죠. 사실 작년에도 20조 정도를 투자를 집행을 했고요. 올해 이제 그것보다 좀 약간 늘린다. 그 부분에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은데요. 전년비보다 약 20% 정도 증가를 했다. 근데 한국에서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내수와 수출의 영업이익 자체를 발표를 안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 쪽에서 영업이익이 워낙에 이제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원성이 좀 자자했었죠. 한국에만 자동차를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발표를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발표를 하죠. 그럼 25조 원의 어떤 이 투자 집행을 했을 때 과연 가장 수혜를 볼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뭐 그룹사들, 계열사들의 캡티브 매출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뒀고요. 위쪽에서는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모비스를 시장에서 표현하는 말 중에 가장 좀 약간 와닿는 말이 무엇이냐면,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들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이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완성차 업체가 가면은 부품사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긴 하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현대모비스를 표현을 할 때는 이제 부품사가 완성차 업체들보다 주가 흐름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약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말이 맞았던 적이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현대모비스만 네.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괜찮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제 현대모비스를 볼 때 두 가지를 시장에서 가장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도 많이 하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와의 운임 계약, 이제 작년 7월에 했고 이제 올해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 다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 운임 지수가 작년 7월 달 대비해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영업이익 쪽으로 좀 더 유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가장 좀 염두에 두고 걱정을 하는 것은 AS 부분인데요. 일단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 AS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가장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이 AS 부분이 굉장히 약화가 되는 부분을 전기차는 기대를 하지만 이 현대모비스와 관련돼서 AS 부품들이 이제 적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들을 좀 약간 걱정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매출은 좀 유지가 됐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60%가 훨씬 넘는 어떤 성장을 좀 기록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시장에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나머지 하나만 좀 체크를 해보면, 미국의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원래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이었었는데 하이브리드까지 같이 생산을 하죠. 여기서 이제
보조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약간 미미하다. 이렇게 현대모비스 쪽에서는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4달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조금 더 거래량 실리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괜찮기 때문에 윗단에 한 26만 원 부분 돌파 염두에 두시고 주목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또 수급도 따라 붙고 있던데 앞으로 함께 좀 주가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삼성공조입니다. 오늘 5% 가깝게 상승세 12,7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는 14,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눈에 띄다 보니까 이제 같은 자동차 섹터를 이제 골라보았는데 일단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오딜쿨러 이런 이제 냉각기 계통 자동차 부품 그리고 부품을 만들고 있고 이제 변속기 등도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 중장기에 들어가는 부품, 농기계에 들어가는 부품 등을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OEM 방식으로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 유럽, 동남아 이런 해외 시장으로도 직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요 매출처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다 보니까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자동차용 냉각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는 어떤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 전기차 성능에 조금 이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면서 이 전기차 관련주에도 엮이고 또 냉각기 계통이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의 냉각 또 칠러 장비 쪽으로도 엮여서 또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거기에 이 중장비 농기계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도 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이렇게 엮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시세도 최근에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틀 연속 지금 급등력이 나오면서 이전 주가 위로 지금 치솟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때 12,100원에서 대략 한 11,2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만 잘 모아 가신다면 재차 상승력이 나오면서 최소한 대략 15,900원 정도, 14,500원에서 15,900원 정도 사이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력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매년 매출액을 급격하게 성장을 시키면서 4년 만에 매출이 지금 2배 정도 뻥튀기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공조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2,500선 어저께 올려놓고 난 이후로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면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주 섹터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나주면서 종목별 시장은 좀 2,500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뭐 젠슨왕의 양자 컴퓨터 지연 가능성 소식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폭락을 했듯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주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분간은 좀 조심하셔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들은 미국 시장이 휴장을 앞둔 상태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제한된 모습들은 좀 있었습니다만 현물 쪽에서 그래도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 기관의 매도가 있긴 했으나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고 연기금은 오히려 1,600억 이상 매수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이 그래도 당분간 2,500선이 좀 등락은 있을 수
수 있겠으나 갈수록 좀 투자 심리나 수급도 양호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최근 4거래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연초에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초에 큰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피크 우려감도 있긴 합니다만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보였고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에서 흐름 수급이 함께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좀 100만 원 미만이 들어온다라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는 좀 분할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도 마감의 기술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대 지수 변동성이 장중에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 상승세 유지해주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꾸준히 유지가 됐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좀 우호적인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었다가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시장 분위기는 특히 이제 혼조세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도 섹터나 주도주가 명확한 그런 장세가 아니었고 거진 이제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그리고 최근에 또 테마로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바짝 잘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우위에 있었다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숨고르게 나선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동시호가 시간이긴 한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오늘 지수상의 캔들 움직임으로 봤을 때 등락이 지금 오르내리락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봉상 십자 캔들로 지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십자 캔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내리락 하다가 결국에는 시가 종가가 같게 이제 끝날 경우에 이런 도지 캔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도지 캔들이 단기 고점에서 또 나오게 되면은 숨고르기로 또 다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내지는 이제 올라가는 움직임이다라고 쳤을 때도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연속 상승세가 나와서 약간의 조금 피로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우호적인 움직임이 오늘 기술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12월 말 기점으로 해서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든 크로스가 최근 들어서 나와줬습니다. 오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봉 형태이긴 하지만 밑꼬리가 달려 있는 망치형 캔들 움직임이 오늘 일봉상에서 흐름이 잡혔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강보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지수와 동조화되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약 지수 오늘 전반적으로 움직임 보니까 1%대 정도 또 소폭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움직임이 조금 더 이제 우호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친다면 다시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121선 구간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즉 740에서 750포인트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하반기부터 약간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다만 지금 1월 효과로 인해서 비슷하게 지금 전반적으로 양지수 모두 다 지금 끌어올려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그런 이제 엇갈리는 흐름들이 단발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트럼프 2기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연준 의원들 역시도 경계감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연준 쪽에서는 스탠스를 좀 매파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데다가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금리 인하 횟수도 지금 2회 정도로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스탠스가 빠르게 다시 변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막상 이제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만약에 물가 안정세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다면은 이 금리 인하 기조도 좀 더 이제 우호적으로 가게 될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 증시 움직임 자체가 환경 자체가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모두 다 지금 1월 효과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누려나가고 있다라고서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변동성 꽤 나타났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중에 2,535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2,53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장중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다가오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게 됐고요. 723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6,300억 원의 매수 우위 오늘 기록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4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개인만이 사자세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월 9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까지 좀 시장이 급하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코스피가 2,520선까지 올라오면서 고점을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높였는데요.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오늘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지수에 좀 녹아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여기서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마감 지수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권 2,517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2,520선을 이탈하면서 거래를 마감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은 0.3% 강보합권 721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상위권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만나보시면은 삼성전자가 2% 하락세, SK하이닉스가 4%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20만 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감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다시 한번 CES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았고 오늘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뛰었고요. 다만 이외 기업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LG엔솔 5% 넘게 하락하면서 35만 3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다음 기업들 만나보시면은 기아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투자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양사의 주가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왔고요. 셀트리온 강보합권, KB금융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네이버 쪽으로 오늘 좀 세론이 나왔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 BM이 2.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좀 수급이 붙고 있는 쪽이 에코프로 계열사들인데 에코프로 BM 오늘 강력하게 거래 마감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기관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1% 넘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삼천당제약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가 나왔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음 주부터 열립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삼천당제 오늘 16만 9,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클래시스도 4.5% 넘게 상승세, 휴젤도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어제 3% 넘게 빠진 것과 비교를 해서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엔캠도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5만 2,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소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 짓게 됐습니다. 오늘 장 중에는 사실 코스피가 상승폭을 더 강하게 지켜줬었는데 어제만큼은 아니었어도 오늘도 상승 마감하나 싶었는데요. 장 막판의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으로 약 보합권 마감했고요. 2,52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또 장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강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줬고요. 720선 위에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큰 하루였는데 내일 또 금요일 시장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 보는 게 좋을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시장 하루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점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바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종 지금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고용 지표가 지금 다 좀 엇갈리게 나온 측면들이 있거든요. 먼저 좀 살펴보면요, 12월에 미국의 민간 고용이 완만하게 둔화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고용 역시도 여전히 지금 강하다는 그런 이제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번 12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S&P 지수 자체가 좀 흔들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미국의 전망치가 있거든요.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증시가 뭐 미국과 완전히 커플링 되면서 흘러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국이 또 안 좋게 흔들리면 국내 증시 항상 안 좋은 거는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지금 좀 시장에서 숨고르기로 지금 약간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와서 미국 증시까지 흔들리게 되면은 다음 주 초반까지 이럴 효과 지금 기대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투심 자체가 또다시 흔들리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가 어지럽게 좀 빠르게 순환이 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전거래일부터 좀 부각이 돼서 계속 이제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도 지금 숨고르기 했다가 오늘 이제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이제 강세로 돌아가는 그런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됐었던 로봇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로보티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보티즈 외에도 엔젤 로보틱스나 로보스타와 같은 종목들도 오후장 각각 급등세가 한 번씩 크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이런 이제 급등락이 급등 나와주고 또 음봉으로 한번 강하게 또 다시 내리친 다음에 다시금 또 되돌림이 나와주는 이런 이제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트레이딩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외에는 종목 등이 생각보다 좀 꽤나 까다로울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양자 관련 종목들도 근래 한 3거래일 정도 강하게 흑산병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고려해 본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시장에서 양자 드론 로봇 관련주 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 나는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투자하실 때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분할 매수는 조금 필수적으로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안정적으로 사실 좀 투자를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섹터는 역시나 이제 경기 민감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지수 반등과 같이 함께 한 달에서 지금 한
1, 2주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자동차 쪽으로 순환매가 한번 나와주기도 했거든요. 바로 이제 또 뒤를 이어서 다음 주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계속 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순환매가 지금 잘 나와주고 있어서 내일까지는 그런 관련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주 13일에서 이제 16일까지 진행하게 되니까 사실 보통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컨퍼런스가 진행하고 나서 종목들이 올라가기보다는 바로 이제 직전까지 관련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13일부터 16일 기간에는 세론으로 오히려 주가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더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 제가 앞서서 브리핑 도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는 제약바이오 지수와 또 연동이 되는 커플링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순환매가 좀 유효하긴 한데 최근 이제 시장 봤을 때는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오니까 다음 주까지 종목을 끌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내일 시장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 흐름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대외적인 지금 이벤트들 계속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 변동성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이겨내실 수 있었고 거기다 지금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도 딱히 우리 국내 시장에 지금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 나오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역시도 무난하게 일단은 지나가주게 된다면 계속 이런 우호적인 흐름들 속에서 종목들 그래도 대응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그런 장세가 그래도 1월 달 내에는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점만 좀 유념하시면서 장대응해 나가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업종별 그리고 테마별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 오늘 시장은 좀 대응하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 압축해서 보는 게 좋을지 시초가 공략주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우주항공 쪽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제 양드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양자 드론 로봇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최근에 좀 많이 주목받기도 했고 공략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안 올라간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확실히 우주항공 섹터가 아직 부각이 좀 덜 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우주항공 쪽에 이벤트가 다수 있는 그런 이제 해이기도 합니다. 일단 먼저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자면요. 트럼프 이제 정권 내에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또 스페이스 X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쪽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우리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트럼프 1기 이제 정권 때를 토봐 본다면은 첫 번째 임기 기간 중에 우주 정책 지침을 무려 7차례나 발표를 한 그런 이제 이력이 트럼프 1기 정권 때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가우주위원회를 당시 이제 14년 만에 재가동을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우주군까지 창설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지금 미국 쪽에서 하고 있는 그 달 착륙 프로그램 중에서 아르테미스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정권에서 이러한 지금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정권 때 가장 그 우주군 창설과 관련해서 임기 중에 굉장히 또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좀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로 여겼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온 만큼 네. 이런 이제 우주군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트럼프 정권 내에서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있는 지금 민간 우주 기업 발사 캘린더 요 이제 표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일정이 지금 빡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1월 같은 경우에는 인튜티브 머신스 블루 오리진 뉴 글렌 발사 이슈가 있고요.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플라이 블루 고스트, 3월 달은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의 블루 웨일, 4월 달에는 액션 스페이스, 7월 달은 이노스페이스의 한빛 나노. 그리고 이제 10월에서 12월로 넘어가게 되면 누리호 4차 발사 이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만
동안 지금 이러한 일정들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르테미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 어디냐 했을 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들어볼 수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가 최근에 좀 많이 다양합니다. UAM부터 해서요. 드론 그리고 항공, 우주 다 아우르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근래 들어서는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사 쪽과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했었던 이벤트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기업 중 유일하게 이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가 있거든요. 미국의 자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우주 발사체 부품 가공 전문 기업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LLC라고서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아르테미스 그 프로젝트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우주 원소재 전문 기업인 캘리포니아 메탈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또 이런 달 탐사 프로젝트와 같은 오리온 프로젝트에도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2025년도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약 123조 원의 그 자금을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지금 3호기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총 몇 호기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냐면 7호기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들어올 때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해서 그 이슈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수주 잔고 역시도 지금 역대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의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업황과 그리고 또 수주 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구간들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일봉상으로 흐름 봤을 때 21선에서 61선 지금 구간대 지지 구간으로 보면서 이 구간대 이탈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짧은 손절로 잡아가실 수 있고요. 단기적인 이제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저항대가 지금 12,000원 선 구간대가 강합니다. 이 구간대만 돌파해주게 된다면 강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 12,000원 구간대 가격 체크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기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짚어봤고요. 목표가 12,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현지 시간 8일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SKC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올리며 방금 팔고 왔다고 말해 유리기판의 엔비디아양 공급을 시사했습니다. 최 회장의 발언 영향으로 SKC는 전일 대비 19.35% 오른 16만 1,6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편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자사 GPU 신제품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던 기존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젠슨왕 CEO는 현지 시간 8일 성명을 내고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는 삼성을 시작으로 다양한 파트너사의 그래픽 GDDR7 제품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젠슨왕의 발언 정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2.09% 하락한 5만 6,1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롯데가 오늘 2025년 상반기 롯데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점검합니다. 사장단 회의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롯데 지주 대표이사 및 실장, 사업군 총괄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 회장은 대회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 계열사 CEO들에게 그룹 경영 방침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앞서 신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 혁신 없이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올 한 해 더욱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올해 첫 대형 IPO에 도전하는 LG CNS가 희망공고가는 시장 친화적으로 산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규 LG CNS CFO 상무는 50%에 달하는 구주 매출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회사가 보유한 현금 보유량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기업 가치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지주사 LG와의 중복 상장 논란에 대해서는 LG CNS는 1987년도에 미국 EDS와 합작해 설립된 회사라며 오히려 LG 주주들이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장 후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G CNS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진행하는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합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53,700원에서 61,900원으로 이에 따른 예상 시가총액은 5조 2,027억 원에서 6조 원입니다.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고려아연의 오래되고 낡은 기업 지배구조가 개혁돼야 비철금속 재련과 자원순환,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에 필요한 과제로 75년 된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의 동업제로부터의 독립, 최윤범 회장에게 속된 이사회 전면 개편, 최 회장 재임 5년간 일어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꼽았습니다. 오는 23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 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권은 부결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MBK 영풍이 제안한 14명의 이사 후보들의 선임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